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ET MAUI에서 바인딩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 바인딩은 두 개체 간의 속성 값을 연결합니다. 한 속성의 변경 내용이 다른 속성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중 하나 이상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체로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두 개체는 대상 및 원본이라고 합니다. source, targe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대상은 데이터 바인딩이 설정된 개체를 이야기하고요. 원본, source는 데이터 바인딩에서 참조하는 개체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데이터는 source에서 대상으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이외의 경우는 양방향 또는 역방향도 있습니다. 역방향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이제 저 가장 간단한 경우가 소스에서 대상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대상에서 소스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소스에서 대상으로 한 번만 이동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바인딩 컨텍스트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한 번만 이벤트가 발생하여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메인 페이지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메인 페이지는 레이블과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슬라이더의 변경 내용이 레이블에 적용되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건데요. 어떤 식의 변경 작업을 할 거냐면요. 레이블의 로테이션이라는 프로퍼티가 변경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0도부터 여기 맥시멈 360도로 해놨겠죠. 그래서 돌릴 때마다 글자가 돌아갈 거예요. 회전해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바인딩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일단 코드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비하인드 코드로 가고요. init bindings라는 게 제가 만들어 놓은 펑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블에다가요. 바인딩 컨텍스트를 둘 거예요. 슬라이더를 바인딩 컨텍스트로 둘 거고, 이 레이블에 바인딩을 할 건데, 레이블 rotation property 라고 해서 로테이션에 대해서 바인딩을 할 겁니다. 자, 값은 슬라이더의 value를 이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슬라이더의 value가 변경될 때마다 레이블의 로테이션 프로퍼티의 값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로테이션이 변경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이 되었고요. 실행된 내역을 확인해 보면 텍스트라는 레이블하고 슬라이더가 밑에 하나 생겨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더의 값을 변경을 할 때마다 글자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180도 가운데 오면 180도겠죠. 그리고 더 끝까지 가면 360도가 돼서 원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자를 회전시키는 것을 데이터 바인딩을 이용해서 연결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코드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말고 제멀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에서 연결했던 코드를 삭제를 하고요. 자, 커멘트로 막아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init 바인딩을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대신에 제머를 통해서 바인딩을 연결해 볼게요. 버티컬 옵션 밑에다가
binding context라는 값을 주고요. x reference라는 걸 주세요. 그리고 name은 slider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더라고 이름 지어놓은 슬라이더 컨트롤이 바인딩 컨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테이션에다가 다시 바인딩을 연결하고요. 패스는 밸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슬라이더의 밸류 값이 레이블에 연결되게 돼요. 바인딩 된 거죠. 그래서 슬라이더의 값을 변경하면 또 레이블이 로테이션으로 회전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시키시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동작을 하면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이 코드 보시면 아무래도 제멀 코드가 우리가 직접 C샵에서 코딩을 한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C샵의 마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것은 MVVM 툴킷이라는 커뮤니티 툴킷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MVVM 툴킷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MVVM 관련된 내역들이 있고요. 그 MVVM 툴킷이 커뮤니티 툴킷 안에 있는 거고요. 커뮤니티 툴킷 안에는 마크업이라는 익스텐션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C샵 마크업 익스텐션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드에서 최대한 제멀과 비슷하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플루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만약에 자마린 폼 같은 걸 쓰셨던 분들이라면 코맷이라는 걸 아실 텐데 이 코맷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 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둘은 최대한 비슷한 내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플루터와 비슷한 방법으로도 코드를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코딩 방식은 제멀과 비슷해서 코딩을 할 때 이 뒤쪽에서 코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label.binding context 형태로 코딩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저희가 뭐 set binding이니 뭐니 해서 뭐 코드들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죠. 네,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 레이블 컨트롤러에서 바인딩 컨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참조하지 않고 삭제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스를 지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바인딩 태그만 가지고도 소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XAML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코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뷰 코드로 가셔가지고 init bindings라고 있는데요. init bindings를 자, 여기에 label binding context를 삭제하고요. label set binding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줄 겁니다. new binding이라고 하고요. 이 안쪽에다가 value와 source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소스는 슬라이더가 될 거다 라고 하면 바인딩 컨텍스트 없이도 동작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it binding을 다시 열어주고요. 이전에 만들어 놓은 XAML의 코드를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실행이 된 이후에 보시면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또 제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방금 코드에서 처리를 했고요. 제멀상에서는 저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뷰 코드로 가셔가지고 여기를 막겠습니다. 막고요. 제멀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놨으니까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바인딩에 밸류를 넣었고요. 소스에 레퍼런스로 슬라이더를 지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바인딩 컨텍스트로 따로 슬라이더를 지정해야 되는 부분을 소스가 담당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처리가 되겠죠. 자, 이것도 실행을 해볼게요. 또 똑같이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해보시면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텍스트가 나왔고요. 동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inheritance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걸 inheritance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컨텍스트를 상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 컨텍스트를 스택 레이아웃에 둬서 레이블과 슬라이더의 상위 뷰에다가 둡니다. 뷰 상위 레이아웃 패널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다가 X 레퍼런스를 통해서 똑같이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슬라이더가 될 테고요. 이 로테이션의 소스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 삭제를 하시면 되고 바인딩의 밸류 저거는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걸 추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박스 뷰라는 걸 하나 추가해서 박스 뷰도 한번 돌려볼게요. 자,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녀석도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과연 두 개가 똑같이 로테이션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슬라이더의 밸류가 바인딩 되면 둘 다 돌아가겠죠. 네, 이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바인딩 컨텍스트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는 최상위에 한 번만 지정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 레이아웃 같은 데에다가 바인딩 컨텍스트를 두거나 그 위쪽 컨텐트 페이지 쪽에다가 두어서 한 번에 컨텍스트를 연결을 하고요. 다른 쪽에서는 단순히 바인딩의 밸류를 연결하는 형태로 처리하게 됩니다. .NET MAUI 바인딩에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바인딩에는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웨이, 그리고 투웨이, 그리고 원타임, 다른 하나는 원웨이 투 소스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투웨이 바인딩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소스와 대상 간에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소스를 변경하면 대상에 영향을 주고 대상을 변경하면 다시 소스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서 타겟으로만 데이터가 이동이 되고요. 대상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게 소스로 오진 않아요. 이제 원웨이가 일반적으로 많을 테고요. 투웨이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컨트롤들에 대해서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웨이의 대표적인 것들은 데이트 피커 같은 날짜 속성, 에디터, 엔트리, 서치바, 엔트리 셀 같은 텍스트 속성, 리스트 뷰의 is refreshing 속성, 뭐 여러가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알아볼 슬라이더와 스태퍼의 밸류 속성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양방향 바인딩 속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One-way to source binding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소스로 바인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스트 뷰의 selected item 속성에는 One-way to source의 기본 바인딩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원타임도 있습니다. 바인딩 컨텍스트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업데이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한 번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인딩 컨텍스트를 넣으면 그때만 한 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인딩 컨텍스트를 다른 거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인딩 모드라는 거고요. 제가 오늘 한번 스택 레이아웃 밑에 레이블
슬라이더 두 개를 또 연결해 봤는데요. 이전에는 로테이션을 가지고 해봤고요. 오늘은 오퍼서티라고 해서 투명도죠. 예, 투명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의 밸류, 바인딩, 오파시티 이쪽에다가 레이블을 연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레이블이 이 슬라이더의 값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슬라이더는 레이블의 오파시티 속성을 참조하고 있고 기본값은 1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실행을 하게 되면 1이 되어서 이 끝에 슬라이더가 위치하게 됩니다. 슬라이더를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투명도가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형태의 바인딩일까요? 양방향 바인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텍스트 오파시티에 의해서 1이라는 값이 슬라이더 밸류의 초기 값으로 선언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했었죠. 근데 이 이후에 슬라이더의 밸류 값을 변경하니까 오파시티가 변경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몇몇 바인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소스를 만들었어요. 소스를 간단하게 확인해 볼 건데요. HSL 컬러 뷰가 있고요. 뷰에 대한 뷰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네임드 컬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컬러가 비슷한 녀석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이게 옐로우 값에 가깝다 하면 옐로우라고 직접 지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컬러 값은 어떻게 디지털하게 딱 여기까지는 옐로우고 이때부터는 뭐 레드다 라고 하기가 약간 묘한 지역이 있어요. 이게 뭐 한 번에 값이 여기부터는 옐로우 여기서부터는 레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얕은 옐로우 무슨 옐로우 이런 식으로 값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한 구간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get nearest color name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red, 이럴 경우에는 yellow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컬러의 값을 지정해주는 클래스가 여기 만들어진 named color라는 아이고요. get nearest color name이 그걸 위한 펑션입니다. HSL 컬러 뷰 XAML을 열어보시면 박스 뷰가 있고요. 스택 레이아웃 아래에 레이블들이 있어요. 레이블 슬라이더, 레이블 슬라이더, 레이블 슬라이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색조, 채도, 명도를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동할 때마다 그 값들을 레이블에 표현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박스 뷰 아래쪽에 컬러가 변경되는 걸 보여주고요. 레이블에 이름을 표시합니다. 이 이름은 get nearest color name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들은 color name, hue, 뭐 saturation, luminosity, 색조, 채도, 명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런 값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뷰 모델을 만들었고요. HSL 컬러 뷰 모델이라는 거를 컨테인트 페이지에 바인딩 컨텍스트를 통해서 지정해 줬어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모든 이 아래쪽 컨텐트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뷰들은 저 컨텍스트 값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뷰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으니 뷰 모델을 확인해 볼게요. 자, 뷰 모델은 MVVM 모델이라는 데서 이용되는 건데요. 이 i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걸 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는 들어가 보시면 Property Changed Event Handler라는 하나의 이벤트만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 Hue, Saturation,
luminosity 이런 값들이 셋 될 때마다 컬러의 값을 변경하도록 해주고요. 이 컬러의 값이 변경되게 되면 이 property changed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멀에다가 이 값들이 변경됐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알려주게 되면 각각의 값이 변경됐으니 그거와 연결된 바인딩 값들이 해당한 제멀을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ame도 변경하고 hue, saturation, luminosity, color 다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이것처럼 컬러 영역이 있고요. 그 밑에 get nearest name을 통해서 가져온 컬러 네임이 있고요. 색조, 채도, 명도가 있어요. 하나씩 변경을 해 보시면 위에 컬러가 변경되고 그 밑에 컬러의 이름도 변경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까지는 옐로우 그린이고 이때는 다크 카키, 페르 값도 상당히 많죠. 컬러에. 자,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컬러를 통해서 처리를 했다는 거, 네임드 컬러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해줬어요. 명도를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뀌고요. 색조를 바꾸면 또 어떤 식으로 바꾸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인딩을 통해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슬라이더의 밸류가 양방향 바인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레이블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이겠죠. 1A. 그래서 레이블의 텍스트는 레이블의 값을 우리가 직접 변경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제멀의 화면에서 레이블을 변경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이 양방향 바인딩이 되는 텍스트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레이블이 아닌 엔트리를 사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인딩 모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ET MAUI 바인딩에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경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합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속성으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패스를 지정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스는 참조되는 바인딩 클래스의 그 자체 속성, 서브 속성 또는 컬렉션의 멤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타임 피커라는 것을 만들고요. 타임 피커의 타임 속성은 타임 스팬 형식이에요. 그래서 토탈 세컨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속성을 참조하는 데이터 바인딩을 만들려고 할 때 이 패스를 이용하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 소스는 X 레퍼런스에서 타임 피커를 지정하고요. 그 타임 피커의 타임 속성 중에서 토탈 세컨드를 패스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면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상당히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AML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할 때 이런 패스 속성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컨버터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값들을 변경하게 되어 있어요. 바인딩을 할 때 int 값을 불리언 값하고 연결해 주거나 반대로 불리언 값을 int 값하고 연결하려고 할 때는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기본적인 스트링에 대해서 하는 처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스트링 포맷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time.total_second 같은 경우 int 값이잖아요. 이걸 그냥 스트링으로 변경해서 텍스트라는 속성에 연결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따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밸류 컨버터를 만들어서 처리하지 않아도 돼요. 밸류 컨버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 레이블에 보시면 자, 바인딩 소스는 페인지 자체로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이에요. 그리고 컨텐츠 속성은
iList 뷰 형태의 children 속성이 있는 스택 레이아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페이지 밑에 스택 레이아웃을 참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역을 보시면 컨텐트 children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텐트 밑에 children들의 카운트 속성을 가지고 자식 수가 몇 개나 있는지 가져오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6개가 있다라고 카운트 속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레이블 바인딩을 보시면 이제 컬처 인포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했죠. 자, 컬처 인포는 로컬을 통해서 지금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글로벌하고 되어 있죠. XML, NS, 글로벌. 그러면 시스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ulture info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date time 포맷에 day names라는 속성으로 패스를 통해서 지정을 해서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레이블이 또 있죠. 페이지를 가지고 가서 컨텐츠 children의 텍스트의 length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더 세컨드 레이블에 몇몇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children 1이니까 0, 1이 돼서 요 녀석의 length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고요. 예제는 뭐 스택 레이아웃 밑에 타임 피커와 레이블 몇 개가 있고요. 이 레이블들에서 타임 피커를 통해서 피킹, 우리가 선택한 타임 값을 하나는 토탈 세컨드로 바꾸고요. 그 토탈 세컨드로 바꾼 것에 대한 랭스를 계산해 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 토탈 세컨드로 바꿨었는데 여기는 이제 토탈 미닛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값들을 체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토탈 세컨드, 캐릭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고를 때마다 변경이 되죠. 그래서 22,800 토탈 세컨드고요. 아침 6시 20분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분으로 바꾸면 38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컨드 레이블, 여기가 첫 번째 레이블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컨드 레이블인데 세컨드 레이블의 계산, 그러니까 레이블의 캐릭터가 19개라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스페이스까지 합쳐서 19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되어라 7 children in stack layou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개. 자, 7개 맞죠? 그 다음에 middle day of week is Wednesday. 자, week의 한 주에 가운데 요일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레벨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고요. 그리고 380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시 20분, 아침 6시 20분은 분으로 하면 380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들 보시면 컬처 인포로 들어가서 컬처에 아규먼트를 줘서 프랑스 형태로 바꾸고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컬처 인포를 바꾸면 그 컬처 인포에 해당하는 데이트 타임 포맷이 나오겠죠. 우리가 여기를 그러면 KOKR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KR로 바꾸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KOKR로 바꿨으면 이거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말로 나와야겠죠. 프랑스가 아니고 코리안 is 수요일 이렇게 나오겠죠. 네, 한국에서는 수요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컬처 인포가 바뀌면서 데이트 타임을 가져오는 기준이 그 나라로 바꿔졌어요. ENUS로 하면 다시 영문이 나오겠죠. ENUS 지정 안 하고 가만 놔둬도 ENUS가 자동으로 지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NET MAUI 바인딩 중에서 value converter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value converter는 이전 시간에 제가 패스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한 바인딩을 할 때 바인딩의 대상과 소스가 서로 값의 타입이 달라서 매칭되기 힘들 경우에 value converter라는 걸 이용해서 value를 변형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int 값을 소스로 가지고 있고 타겟이 bool 값을 받아야 된다면 int를 bool로 변경하는 컨버터를 만들면 되겠죠. 이러한 컨버터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네, 제가 여기에 보시면 비하인드 코드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뷰 코드로 가보시면 int bool converter라고 되어 있죠. int bool converter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i value converter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어요. i value converter를 따라 들어가 보시면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convert, 하나는 convert back입니다. 자,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서 타겟으로 대상의 데이터가 이동이 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컨버트 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상에서 다시 소스로 돌아와야 할 때 사용되겠죠. 그래서 two-way가 아닌 one-way 같은 경우에는 컨버트 백을 구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컨버트 백이 너를 리턴하도록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t bool 컨버터를 만들어 놨는데, 이 값을 보시면 제가 value를 0이 아니면 그 값을 int로 변경해 가지고 리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는 bool, value를 bool로 바꾸고 그것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true면 1, false면 0을 리턴하도록 해놨어요. 위에 쪽은 int를 받아서 bool로 변경을 하고 있고, 아래쪽은 bool을 받아서 int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러한 컨버터를 가지고 제머를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스에서는 저희가 컨버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적용도 하지 않았어요.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로컬은 지정을 해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서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로컬 이라고 하시고요. int to bool 컨버터를 갖고 오고요. 이걸 키를 지정해 줍니다. 키를 int to bool이라고 해 놓을게요. int to bool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닫아 주시고요. 자, 이 int to bool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적용하냐면 이 녀석 두 가지 enable 되는 쪽에다가 주시면 되겠죠. 자, 컨버터라고 치시면 값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요 안쪽에서 주셔야죠. 자, 컨버터라고 치시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static resource를 이용해서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static resource라고 하고요. int to boo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 컨버터라는 거를 아래쪽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 컴마가 빠졌으니까 컴마를 넣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자, 컴마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컨버터 그리고 static resource를 통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static resource int to bool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search와 submit이라는 게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enable이 되는지 보시면 알아요. 이 length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text length가 0이면 enable 되지 않고 disable 상태로 되어 있고요.
0보다 크면 저 search나 submit 버튼이 enable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입력을 하면 enable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enable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어요. 컨버터를 통해서 불값으로 int 값을 변경해서 enable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밸류 컨버터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하나의 밸류 컨버터를 하나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값을 변경하도록 할 거예요. 자, 오브젝트 값으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컨버터에 의해서 불값을 오브젝트로 변경을 하고 그 오브젝트를 표현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 true 오브젝트하고 false 오브젝트일 때 true이면 of course를 보내고 false일 때는 no way를 보내도록 컨버터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죠. 아래쪽 내역을 보시면 얘는 어떤 식이냐면 type argument를 string으로 지정하고요. 그래서 true 오브젝트일 때 yes, no는 똑같은데요. 그 밑에 보시면 텍스트 컬러도 새로 지정을 해서 텍스트 컬러는 true 오브젝트일 때 green, false 오브젝트일 때 r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는 빨간색으로 표현이 될 거고 yes는 green으로 녹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거 보시면 이제 또 스타일을 아예 변경을 해버려요. 그럴 경우에 바인딩 컨버터 아래쪽으로 넣으셔가지고 이 레이블, 타겟 타입 레이블에 대해서 텍스트, 폰트 애트리뷰트, 텍스트 컬러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있죠. 이탈릭 볼드였다가 자, 펄스일 경우에는 그냥 이탈릭 볼드 같은 그 폰트 애트리뷰트는 없고요. 넌으로 하고 텍스트 컬러만 레드로 하도록 되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기 전에 자, 우리가 만들어 놨던 그 아까 오브젝트 코드를 한번 보시면 불트 오브젝트 컨버터라 그래서 여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가 이렇게 뜰 거예요. 뜨고 자, subscribe 제일 처음 거죠. 스위치 1에 가보시면 단순히 of course냐 the way냐만 변경이 될 거예요. 자, true일 때, false일 때, true일 때, false일 때 아래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yes, no라고 되어 있고 green, red가 되어 있죠. 자, green, red로 변경이 됩니다. 자,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해놓고 보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 해보시면 이탈릭체로 변경이 되니까 더 보기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볼드 값도 넣어서 훨씬 색깔에 대한 구분이 편하게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밸류 컨버터를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패스 파라미터라 그래서 컨버터에다가 파라미터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컨버터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텐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RGB 컬러 가지고 뭔가 값을 변경해서 컬러를 표시하는 형태의 내역이에요. 이전에는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휴, 그러니까 색조, 채도, 명도를 가지고 컬러를 표시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RGB, 레드, 그린, 블루를 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슬라이더에다가 레드라는 값과 그린이라는 값과 블루라는 값을 연결을 해놨고요. 레이블을 통해서 그 값들을 표현하도록 할 건데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다 보니까요. RGB는 255라는 값을 이용하죠. 1에서 255까지 16 진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값이 달라요. 그래서 슬라이더의 값을 가지고 와서 255를 곱해주고요. 그 곱해준 값을 스트링 포맷을 통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5라는 값을 float to int라는 이 컨버터를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정의해놨죠. 자, float to int는 비하인드 코드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뷰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스 라운드를 통해서 밸류와 겟 파라미터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파라미터가 플로트면 플로트에 대한 리턴을 하고요. 인트면 인트로 형변환해서 하고 있고요. 파라미터가 스트링이면 float.parse를 통해서 플로트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속성을 통해서 컨버터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 속성을 binding.converter 파라미터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냥 예시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둘 다.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게요. 이거를 해보시게 되시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 0에서 1 값이었는데 255를 곱하고 컨버터를 통해서 변환을 해서 값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값은 다시 스트링 포맷을 통해서 ext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자, 가능하시죠? 자, 변경되는 거.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쪽에 컬러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NET MAUI에서 Relative Source라는 태그 확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lative Binding이란 것은 바인딩 대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바인딩 소스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상대 바인딩은 Relative Source 태그 확장을 사용하여 생성되며 바인딩 시계 소스 속성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바인딩 대상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바인딩 소스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ancestor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모드 속성이 find ancestor인 경우에 살펴봐야 할 선택적 상위 항목 수준을 얘기해요. ancestor type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드 속성이 find ancestor인 경우 살펴봐야 할 상위 항목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과 유형이죠. 모드 속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템플릿 페어런트란 게 있고, 셀프가 있고, find ancestor가 있고, find ancestor binding context가 있어요. 템플릿 페어런트는 바운드 요소가 존재하는 템플릿이 적용되는 요소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은 이 템플릿 페어런트에 대한 내역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템플릿과 컨트롤 템플릿을 이해하기 전에 이 템플릿 페어런트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셀프와 find ancestor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셀프는 바인딩이 설정되는 요소를 나타내고요. find ancestor는 바운드 요소의 시각적 트리에 있는 상위 항목을 나타냅니다. 이 모드는 ancestor type 속성으로 표현되는 상위 항목 컨트롤에 바인딩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find ancestor binding context도 있어요. 이건 상위 항목의 binding context를 나타내겠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소스를 하나 보시면 스택 레이아웃 밑에 with 리퀘스트만 있고요. 박스 뷰예요. 근데 하이트 리퀘스트가 없잖아요. 제가 하이트 리퀘스트를 셀프 바인딩을 한번 시켜 볼게요. HEI 하이트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요 녀석에 바인딩을 줘서요. 소스 relative source를 지정하고요. relative source self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 패스에다가 뭘 할 거냐면 with request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타를 좀 냈는데 DTH죠. 자,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 with request에 height request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200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인 빨강색 정사각형이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find ancestor를 통해서 처리를 해 볼 건데요. 자, 어떤 식으로 find ancestor를 사용할 수 있냐면 스택 레이아웃 밑에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고요. 컨텐트 페이지에 타이틀로 접근을 해서 타이틀을 갖고 오도록 하고 있어요. 자, 타이틀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타이틀을 헬로 정도로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게 레이블에 표현이 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헬로우가 찍히죠. 자, ancestor 타입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컨텐트 페이지라는 타입을 지정을 했고요. 그 안에 있는 타이틀 속성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레벨과 타입, ancestor 타입과 ancestor 레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타입을 이용했고 레벨을 이용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페어런트를 통해서 템플릿화된 부모에 바인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컨트롤 템플릿과 데이터 템플릿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템플릿 페어런트와 바인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